지난 시간 우리는 1990년대 대한민국에 치열했던 원자력 독립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남의 설계도를 훔쳐보다시피 해서 기술을 익히고 내부의 불신을 이겨내며 마침내 한국표준양 원전 OPR-1000을 완성했죠. 이제 우리에겐 우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지은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원자력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조를 받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원전 종주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세 번째 페이지 세계적 강국으로의 도약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야심차게 첫 수출에 도전했습니다. 목표는 중국과 핀란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핀란드 입찰에서는 입찰 초청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원전도 만드냐? 미국 기술 뺏긴 거 아니냐? 중국 입찰 때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자 내부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수출은 무슨 수출이냐? 그냥 국내에서나 잘하자. 그렇게 한국 원자력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9년 전 세계 원자력 업계가 술렁이는 뉴스가 터집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규모만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맹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일단 프랑스, 당시 세계 1위 아레바사가 나왔습니다. 원전 종주국이자 기술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골리앗이었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연합팀, 전통의 강호들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둘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역시나 싸늘했습니다. 코리아 또 왔어? 이번에도 들러리 서러 왔나 보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다크호스도 아닌 등급 외에 취급했습니다. 승산 0%의 싸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화려한 세일즈 외교를 펼칠 때 우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 1위인 프랑스 아레바가 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굳이 검증도 안 된 한국을 후보에 올렸을까요? 사실 당시 프랑스에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함과 지연. 당시 프랑스는 핀란드의 최신형 원전을 짓고 있었는데 설계가 너무 복잡해서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무려 4년, 5년이나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불안했겠죠. 우리 사막에 와서도 저러면 어쩌지? 세계 최고의 기술이면 뭐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On time, on budget. 우리를 봐라. 우리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공기를 어긴 적이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한 날짜에 열쇠를 넘겨주겠다. 프랑스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 때 우리는 신뢰라는 가장 기본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겁니다. 당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는 워루, 즉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정부, 한전, 건설사, 기기 제작사가 똘똘 뭉친 원팀. 우리는 이곳에서 프랑스를 꺾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완성한 OPR-1000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신형 원전 APR-1400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는 세계 최고지만 그들의 모델은 너무 비싸고 복잡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APR-1400은 최신형이면서도 경제적이었죠. 발전 용량은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으로 대폭 키웠고 설계 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규모 7.0의 지진도 견디는 내진 설계까지 갖췄습니다. 기술로는 프랑스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 확실한 기술적 자신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프랑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브랜드 파워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위에 지독한 성실함을 더했습니다. 프랑스 CEO가 전용기를 타고 여유를 부릴 때 우리 협상단은 밤을 새워가며 기술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 지하 2층, 창문도 없는 워룸에 야전 침대를 깔고 80명의 엔지니어가 1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는 이름값이 있다며 콧대를 세울 때 우리는 APR 1400이라는 최첨단 기술과 성실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류야 누가 뭐 만들어? 진짜 실력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울산의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죠. 당시 그곳에선 우리가 제안한 모델인 APR 1400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화려한 조감도와 설계 도면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짓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돔이 올라가 있고 수천 명의 작업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프랑스는 꿈을 팔지만 한국은 현실을 보여주는군요. 백문이 불여일견. 종이 서류가 아닌 땀 흘리는 현장을 보여준 것. 이것이 한국은 경험이 없다던 프랑스의 흑색 선전을 단번에 잠재운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세계 최강 프랑스였습니다. 기술과 성실함만으로는 여전히 2% 부족했죠.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한방. 프랑스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원자력법도 규제기관도 없는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고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주겠다. 우리가 가진 30년 원자력 안전 규제 노하우, 법령, 교육 시스템, 이를 전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스스로 원전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원자력 안전 파트너가 되겠다고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데에는 우리 엔지니어들만 아는 뭉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윈저의 눈물. 불과 20년 전 우리 선배들은 미국 윈저에서 기술 하나 배우려고 화장실까지 쫓아가며 설움을 삼켰습니다. 협상단은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을 보며 바로 그 20년 전의 우리를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도 20년 전에는 기술이 없어 남의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면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 서름을 주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윈저에서 졌던 기술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매뉴얼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경험, 그리고 원자력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전수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프랑스가 화려한 명품 기술을 자랑할 때 우리는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승부수는 철저한 현지화였습니다. 한국 원전은 춥고 더운 날씨를 다 견뎌낸 놈이다. 사막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설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35도가 넘는 뜨거운 바닷물에서도 견디게 냉각 펌프를 키우고 모래 폭풍이 불어도 기계 안에 모래 한 알 안 들어가게 특수 필터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지원과 사막 맞춤형 기술. 과연 이 간절한 승부수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기술 성실함, 안전 규제 전수, 사막 맞춤형 설계.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오랜 외교 관계 때문이었죠. 깊은 침묵이 흐르던 협상장. 그때 우리 협상단 대표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 프랑스는 이 원전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고 떠나면 그만인 물건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건설까지 합치면 70년, 10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동안 당신들과 함께할 형제가 되러 왔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막에서 당신들과 함께 땀 흘리고 기술을 나누고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100년의 약속,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차가웠던 협상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가 되겠다는 진심을 전한 겁니다. 기술, 성실함, 교육, 현지화, 그리고 형제의 약속까지. 과연 이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운명의 2009년 12월 27일 전 세계의 이목이 아랍에미리트에 집중됐습니다. 막판까지도 프랑스는 한국은 경험이 없다며 깎아내렸고 결과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발표의 순간 속보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대한민국 선정.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들이 지을 원전의 이름을 바라카라고 지었습니다. 아랍어로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기술을 일궈낸 대한민국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을까요? 60년 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 전기가 없어 촛불을 타고 살던 최빈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1등과 겨룰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의 폭발이었습니다. 2009년 우리는 사막에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원자력 강국이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참 얄궂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수출과 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말이죠. 2011년 3월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그 비극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의 원전은 정말 안전합니까?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 대한민국 원자력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 발전을 넘어 안전을 생각하다 편에서 계속됩니다.